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7세기 대외 항쟁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을 보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7세기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이라고 번호를 다시고 7세기 대외 항쟁이라고 해서 이제 여수 전쟁과 여당 전쟁을 정리를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나당 연합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삼국이 신라 이제 삼국 통일되는 과정을 좀 한번 정리를 먼저 좀 한번 해보죠. 이것도 흐름으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것도 제가 정리하는 대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한번 좀 보죠. 필기를 해가면서 볼게요. 2라고 쓰셔야죠. 번호를 좀 달아주세요. 2.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번호를,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쓸 때 뒤에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흐름이나 이런 말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면 뒤에 과정, 그다음에 혹은 뭐 흐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문제 유형이 뭐라는 거예요? 순서를 묻는 거예요. 순서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라의 삼국 통일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 시간에 끝날 때 얘기했는데 나당 연합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당 연합서부터. 나당 연합을 좀 쓰시고요. 크게 좀 쓰시죠. 나당 연합을. 나당 연합의 연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하셔야 돼요. 몇 년이라고 그랬죠? 648. 이 648년이라는 연도수를 인과관계로 어떻게 이 연결을 해 놓으라고 그랬죠, 제가? 당나라 입장에서는 안성 전투의 패배.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성 전투의 패배가 나당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신라의 입장에서는 대하성 전투의 패배. 그렇죠. 642년에 대하성 전투의 패배가 결국 나당 연합을 만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보면 대하성 전투가 먼저냐 나당 연합이 먼저냐만 이제 이런 걸 나와요. 그럼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 놓으면 뭐, 말도 안 되는 문제죠. 그렇죠? 뭐 대하성 전투가 먼저냐 나당 연합이 먼저냐 이게 인과관계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냥 연도수를 외우시면 이게 몇 년이지?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순서를 묻는 문제는 인과관계로 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효율적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나당 연합이 체결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나당 연합이 체결되고 나서 바로 백제가 멸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큰 어떤 상황들은 있는데 백제가 멸망한다. 백제 멸망은 660년에 일어납니다. 몇 년? 660년. 자, 여기다 이제 백제 멸망이라고 좀 쓰시죠. 백제 멸망의 원인은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이게 좀 역사적 왜곡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기록돼 있는 대로 그냥 교과서대로 해보면 뭐 의자왕의 사치와 향락, 그다음에 백제 그로 인한 백제 국력 쇠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제 멸망의 원인이 되겠죠. 원인을 좀 한번 봅시다. 의자왕의 사치와 향락. 지금 맨날 수업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나라도 멸망시키지만 개인도 멸망시켜요. 그렇죠? 주변에서 내가 친구들 멸망하는 거 보면 다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해. 특히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해요. 제 친한 친구도 정말 내성적이고 얌전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얘기하면 또 제가 욕을 랩으로 하니까. 스포츠 토토에 미쳐가지고 한 2년 동안에 한 4억을 그냥 말아먹더라고요. 근데 그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여러분들 알죠? 얼마나 교묘하냐면 초반에 따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일을 못해.
왜 한번 막 배당이 뭐 100몇 배씩 이러니까 한번 찔러 놓고 따면 한 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일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응? 그러니까 회사 앉아서도 맨날 그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도박은 왜 해요? 이거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도박을 해서 따면 돈을 어떻게 쓰게 돼요? 그렇죠. 본인이 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은 이렇게 쓰지 않죠. 그렇잖아요? 사치와 향락을 통해서 백제의 국력이 쇠퇴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합시다. 자, 과정을 좀 보죠. 우리 백제 멸망하면 유명한 전투 있죠? 뭐야? 황산벌 전투, 그렇죠? 들어봤죠? 계백과 김유신의 싸움이죠, 그렇죠? 두 거인의 싸움이에요. 진격의 거인, 그렇죠? 두 거인의 싸움입니다. 진격의 거인도 안 보셨죠, 영화? 안타깝습니다, 참. 자,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이긴 쪽을 먼저 씁시다. 김유신과 백제 계백의 싸움이죠. 우리 이제 그 유명한 계백의 5천 결사대 뭐 이게 이제 이때 나오는 겁니다. 김유신이 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치 지옥에서 살아온 귀신 같았다. 자기를 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옥에서 살아온 귀신 같았다.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펼쳐졌는지를 김유신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투는 황산벌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적장이었던 계백에 대한 어떤 그 높은 평가가 있었죠. 김유신도. 그러니까 상대 적장이었지만 멋있는 거야. 김유신이 봐도. 그럴 때 있거든요. 5천 결사대는. 결국 이 황산벌 전투를 이제 승리하고 나서 김유신과 이제 그 당나라의 소정방이 연합을 해서 사비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비성이 이제 백제 수도였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멸망하게 돼요. 사비성 함락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같은 660년인데 순서가 사비성 전투 다음,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비성인데 이거 연도는 같은 660년이에요. 백제가 멸망한 연도.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로 기억하는 게 아니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사비성 전투, 이게 사비성 함락이죠. 이게 660년에 사비성이 함락하는 거예요. 백제가 멸망한 거죠. 당나라 신라를 먼저 써야죠. 신라의 이제 김유신과 당의 소정방이 연합을 해서 싸웠던 전투. 이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사료에서 나오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사료에 소정방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백제 멸망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다시 한번 합시다. 사료 속에서 누구 이름이 튀어져 나오면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잘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그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할 때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자꾸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노량진 같은 데서 이렇게 학원 일대에서 뭐 사료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사료를 분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노량진에 있는 학원 선생님 중에서도 사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봐요. 저 포함해서. 강사들 중에도. 사료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학원 강사 나부랭이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문제풀이용으로 필요하려면 사료는 딱 주어진 키워드를 가지고 물어보는 바에 맞춰서 시대를 찾으면 시대를 찾고
인물을 찾으면 그 키워드만 가지고 인물만 찾아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미안하지만 문제풀이를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물론 뭐 하다 보면 뭐 사료에 대한 어떤 문맥이나 이런 게 파악되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이름이 나오면, 그리고 이 소정방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백제 정림사지석탑인데요. 이 백제 정림사지석탑이 소정방이 사비석을 함락하고 나서 여기에다 평제탑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백제를 평정하고 뭐 쌓은 탑이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실제로 그 일제시대 때 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제 그 사비에 있었던 그 정림사지 5층석 탑, 이거를 소정방이 지은 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 있던 탑에다 그냥 소정방이가 쓴 거예요. 정림사지 5층석 탑.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여죠. 사비가 부여니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얽힌 이야기가 있다. 이거를 소정방이가 이 탑에다 뭐라고 써놨다? 평제탑, 백제를 평정했다 라고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평제탑이라고 했었어요. 평제탑.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시험 문제는 이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자, 백제가 언제 건국이 됐냐면 백제가 BC 18년에 건국이 된 나라예요. BC 몇 년? 18년에 건국이 된 나라. BC 18년에 건국된 이 백제가 660년에 망했으니 대충 보면 몇 년 정도 유지된 거예요. 그렇죠? 한 700여 년 정도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왕조도 몇 년 정도 유지가 된 거예요? 700년 정도 유지된. 700년 정도 유지된 왕조가 망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일제에게 먹혔어요. 그럼 당연히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먹혔는데, 야, 먹혔다 이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뭐니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도 아니죠. 그렇죠? 다 띠떼끼들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선. 그렇죠? 애국심 1도 없는, 1도 없어. 아, 이걸 좀 연습을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백제 부흥운동 과정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4년 동안 200여 성을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둡니다. 실제로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보다는 백제 부흥운동이 사실 더 활발해요. 4년 동안 펼쳐지고 4년 동안 200여 성을 회복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이제 중심 인물들이 있겠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주축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김구, 그렇죠? 뭐 김원봉, 뭐 또 안창호, 뭐 이런 중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백제도 당연히 중심 인물들이 있겠죠. 그 인물들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그럼 이제 사람 이름을 외워놓으시면 아까 전에처럼 사료에서 이 사람 이름이 탁 나오면 시대가 탁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사료 때문에. 자, 임존성이라는 데서 이제 이게 다 백제 땅이에요. 임존성이라는 데서 펼쳐졌던 백제 부흥운동을 끌고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흑치상지라는 인물입니다. 흑치상지. 자, 그 다음에 주류성. 이것도 백제 지명이죠. 주류성에서는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왕자였던 부여풍.
부여풍이라는 인물을 이제 왕으로 다시 추대해서 이제 백제 부흥 운동을 펼쳤던 거죠. 부여풍. 이 풍은 왕자예요. 백제 왕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백제 부흥 운동을 누가 도와줬냐면 일본이 도와줘요. 일본 베푸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골 말로 하면 이제 짝패라고 하는데 짝꿍이란 말이에요, 짝꿍.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백제로부터 지속적으로 뭐를 받았었어요? 선진 문물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 문물의 보급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여간 황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을 해줘요. 일본의 지원이네. 일본 이제 수군의 지원이 있었죠. 근데 어디 우리도 이제 항상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뭐 어디 전쟁을 하거나 누구랑 싸우려면 그래도 좀 리허설을 좀 하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예비군 훈련이라도 좀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이러고 죽어요. 백제가 멸망하다니 예 씨발 으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죠. 백강 전투라는 겁니다. 당에게 전멸돼요 거의. 백강 전투라는. 663년의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백제 멸망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 멸망이죠. 음. 668 이걸 이제 도리직구땡에서는 쭉쭉팔이라고 합니다. 진 거죠. 별로 안 웃기네요. 도리직구땡 이런 거 안 해봤죠? 국사 선생님이 직구땡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습니까? 써도 된다고요. 여긴 공중파 아니잖아요. 그렇죠? 써도 되는 거예요. 야마도라 이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그래도 선생님 국사 선생님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니까 쓰는 거죠.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가 대회가 아니니? 여긴 대회가 아니에요, 저한테.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자, 원인을 한번 보죠. 이건 우리가 저번에 했는데 수당과의 전쟁에서 고구려 국력이 많이 쇠퇴한다는 겁니다. 수당 전쟁 과정에서 수와 당과의 수당 전쟁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수당과의 전쟁에서 수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국력이 많이 쇠퇴했다.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의 지배층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고구려의 정권을 잡기 위한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 지배층의 정권 쟁탈전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과정을 좀 보죠. 누구에 의해서 그 이제 멸망을 하냐면 신라에는 이제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신라군을 이끌고 와요. 이 김인문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태종 무열왕 김춘추 있죠? 그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에요. 김인문이 첫째 아들이 문무왕이 되는 거고 둘째 아들이 김인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인문이라는 사람도 사료 속에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도
신라는 김인문.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이적. 이 사람은 노래를 안 부르고 왜? 이적. 그다음에 이제 설인기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신라를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이때 평양성이 함락될 때 연개소문의 아들 남산이라는 사람이 항복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는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도 뭐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자, 고구려 부흥운동의 중심 세력을 좀 알아보죠. 우리가 오골성의 고현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골성은 그 지도로 보면 이쪽이 오골성이에요. 오골성. 오골성에서 고현무라는 사람이 펼친 거죠. 그 다음에 한성에서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펼쳐요. 이 한성은 우리 저번에 그 고구려의 삼경 할 때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롯데월드 서울 롯데월드가 아니고 한성이 어디라고요? 황해도 재령이에요. 여기에도 한성이 있습니다. 한성. 여기에 이제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거예요. 황해도 재령 지방입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황해도 재령이에요. 자, 이렇게 중서희가 몇 번씩 설명한다는 것은 이 위치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가 몇 번씩 설명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마저라는 곳에서 이 안승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치는데 이 안승의 금마저 부흥운동은 좀 특이한 게 이 금마저가 지금의 전북 익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특이하죠. 백제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예요. 현재 전북 익산입니다. 이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은 나중에 그 금마저에서 보덕국이 건국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거둬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금마저에서 건국된 보덕국은 고구려 사람이 만든 나라거든요. 안승이 세운 나라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고구려 부흥운동이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정리해 보면 안승의 보덕국 건국 이건 써만 놓으세요. 이제 674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과정상으로는 실패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라고 또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해의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좀 텀은 조금 있어요. 텀은 있는데 발해가 결국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해의 건국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고구려의 건국,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 부흥운동의 어떤 성공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중요한 걸 좀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발해가 아니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했으면 이제 삼국통일이 돼야 될 텐데 삼국통일이 안 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바로 뭐가 되냐면 나당 전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연도수 좀 잘 보세요. 고구려가 언제 멸망하죠? 나당 전쟁이 언제 시작해요? 그럼 670년에 나당 전쟁이 시작했으면 그냥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나당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첫 전투가 670년에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긴장감까지 고려해 보면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나당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당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라와 당나라의 생각이 달랐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을 통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하는 게 목적이었고, 당나라는 신라를 빌려서 한반도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누구에게 넘겨줄 마음이 없어요. 신라에게 줄 마음이 없고 지네가 다 처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고구려 때문에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신라가 도와주면 고구려도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신라와 당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당을 이용해서 한반도 삼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거고, 이것이 이제 나당연합으로 나타난 거고, 당나라는 신라를 이용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던 거죠.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당전쟁이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당나라가 만들어낸 구체적 사실이 있겠죠. 그렇죠? 신라한테 야, 나 한반도 전체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뭐 이러고 터진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당나라의 구체적 사실. 첫 번째,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당은 백제의 과거 수도였던 웅진 지역에다 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 도독부는 우리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총독부 같은 걸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를 직접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통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신라는 좀 싸했을 거예요, 기분이. 왜냐하면 신라가 이제 당나라가 처음에 웅진도독부 설치할 때 우리가 백제를 직접 지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전쟁 과정에서 수습할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웅진도독부를 만들었는데 신라의 입장은 좀 싸했겠죠. 그 느낌 이상할 때 있잖아요. 보통 살면서 싸할 때,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싸면 보통 그게 적중하죠. 근데 이 싸한 느낌을 굳이 나누자면 성별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촉이라고 하죠. 저는 그게 무서워요. 살면서 다른 건 안 무서운데 그게 무서워요. 깜짝깜짝 놀래요. 전화를 받을 때 밤에 진짜 회식이야? 막 깜짝 놀라죠. 보통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기혼을 하시면 혼인을 하시면 이제 느낌이 뭐냐면 와이프가 싫어하는 저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을 안 만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그 친구를 만날 때 보통 학원 회식이야 이러고 만나는 거거든요. 못 만나게 하니까. 그 친구와 만나면 꼭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그러면 와이프 안 좋아하죠 당연히. 또 내일 수업도 있는 사람이 그 친구와 만나면 막 흥에 겨워서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와이프들이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뻔해요. 술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럼 와이프가 얘기 한 두어 번 찍히면 이제 그 친구 만난다고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식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러면 회식한다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는데 한 8시쯤 넘어가면 전화가 와요. 진짜 회식이야? 근데 진짜 회식을 할 땐 그런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싸늘하게 꽂히는 거예요. 웅진도덕부를 설치할 때 아마 신라는 좀 싸늘했을 거예요. 이게 660년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 멸망 전이죠. 이 백강전투, 이게 백강전투와 관련 있는 게 전후 관계를 보면 백강전투 이후는 아닌데 일본 수군이 이제 공격한다는 얘기를 당나라가 들어요. 그래서 신라를 지켜주겠다 라고 해서 신라 경주에다도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요. 계림이 이제 경주 서라벌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도독부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에다도 뭐를 설치한 거야? 누구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근데 신라는 하여튼 일본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고 누가 맨날 들어와, 그죠? 계림도독부 설치입니다. 이게 663년인데 연도수는 뭐와 연결을 좀 해놓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백강전투 때문이에요. 백강전투가 663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안동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이게 668년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웅지는 지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공주니까, 지금의 공주. 이 계림도 지금의 경주니까 들어가 있죠, 지명이. 여기는 이제 안동이라는 지명이 잘못하면 이걸 얼마 전에 경찰 문제에서 경북 안동으로 출제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왜 경북 안동에다 안동도구를 설치합니까? 여기는 평양에 있어요. 안동도구는. 자,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연결을 해보죠. 나당 전쟁이 일어난 지금 원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는 당을 이용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싶었고, 당은 신라를 이용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동상이몽인 거죠.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네요. 동상이몽. 부부가 그래요. 알겠어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미혼자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 자, 백제가 멸망하면 웅진도독부가 설치되고 계림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이후에 안동도부는 이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러잖아요. 이 얘기 기억나시죠? 봐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 때문에 나당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공부를 다 개념의 구조물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당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개념의 구조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보세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 설치 때문에 나당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의 구조물을 구체적 사실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개념의 구조물이 더 개념이 어떻게 돼요? 명징해지죠.
어차피 공부는 개념 하는 거야, 개념. 공부한다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 개념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실제의 사실로 바꿔서 이해하라는 거죠. 시험, 그러니까 사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료에서 웅진도덕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웅진도덕부, 계림도덕부, 안동도부 설치가 사료에서 나왔어요. 그럼 위에 발문에 다음 제시된 사료를 읽고 결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나당전쟁 발발이죠. 결국 이제 나당전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당전쟁의 전개 과정을 이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 좀 공간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 마전 적성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675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임진강 유역에서 일어나요.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인데 임진강. 자, 그 다음에 매소송 전투예요. 무슨 전투? 이 지금 써드리는 이 전투는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와 당이 싸워서 신라가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신라가 좀 몰리는데 나중에 결국 신라가 이겨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라가 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겠죠. 두 번째는 매소송 전투예요. 이게 675년입니다. 이 매소송 전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과 의정부 경계쯤 돼요. 행정구역상으로 연천군인데 우리 연천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슐리안령 주먹도끼가 떠올라야 돼요. 국사를 공부하는 기본 자세예요. 가다가도 연천이구나 그러면 아슐리안 주먹도끼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을 가다가도 공주 이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지. 뭐 이렇게 딱딱 우금치 전투 이런 게 이제 딱 기억나야 국사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지명만 나오면 이 지명이 뭐가 일어났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합격하시기 전까지는. 경기도 연천입니다. 지명은 경기도 연천이고요. 이 매소송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당나라 이근행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던 당나라 군대 20만의 당나라 군대가 이때 거의 다 괴멸돼요. 아주 큰 전투였죠. 그래서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됐던 전투. 그게 무슨 전투예요? 매소송 전투입니다. 당나라 이근행이 이끌고 있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료에서 이름이 뭐가 나오면 이근행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머릿속에 매소송 전투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사료를 보기 위해서. 이근행이 이끌고 있던 20만 대군을 격파하게 된다. 이러면서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확보하게 된다. 신라가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되죠. 이게 매소송 전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벌포 전투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 이게 마지막 전투예요. 자, 연도수 한번 봐주실래요? 몇 년이죠? 그러면 기벌포 전투 이퀄 뭐란 얘기예요? 이게 삼국통일이에요. 당나라 군대를 다 축출했던. 그러니까 이 기벌포 전투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삼국통일. 그 서린기라는 사람이 있었죠. 언제 배웠죠? 서린기를? 저 고구려 멸망할 때 들어왔던 이적과 서린기.
특히 이 서린기라는 사람은 안동 도호 부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끌고 있던 수군이 이제 괴멸되면서 다 당나라 군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서린기의 해군 격파. 이게 지금 기벌포는 지금의 어디냐면 그 어디라고 해야 되지? 금강 하구 쪽 군산 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강하고 군산 그 연결되는 지금 뭐 새만금 간척 싸움 뭐 하여튼 고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기벌포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게 금강 하구다 이렇게 보시고 서린기의 해군이 격파됐다. 결국 당군의 축출이 일어났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나당 전쟁까지가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당구장 표시를 좀 하시고 보충 설명인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부흥운동 세력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합을 하게 돼요. 왜 연합을 했죠? 나당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를 볼 때 같은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과 연합하면서 이게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결국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부터 한반도 문화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갈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문화, 백제의 문화, 신라의 문화가 한 맷돌 안에서 갈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통일신라예요. 그게 통일신라의 이 문화가 이제 한반도 문화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당연합 이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은 이런 의의를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의는 배웠으니까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유민들과 부흥운동 세력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과 연합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고구려 유민과 연합을 해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백제 유민, 고구려 백제 유민이라고 하지 않고 백제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가 먼저 멸망하죠. 그러니까 백제 유민과 연합되는 것도 누구랑 먼저 연합되는 거예요? 백제 유민들과 먼저 연합하겠죠.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은 8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유민과 연합한다. 자, 백제 쪽 백제 유민과의 연합을 좀 볼게요. 웅진도독부 있었죠. 웅진도독부는 당나라가 뭐 하려고 세운 거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웅진도독부는 당나라가 뭐 하려고 세운 거예요? 백제를 지배하려고, 그렇죠? 백제를 통치하려고 세운 거죠. 그럼 백제 유민들은 뭐를 없애야 되겠어요? 웅진도독부를 철수시켜야 되겠죠. 그럼 백제 부흥운동 세력은 당연히 웅진도독부를 철수시키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신라가. 그러니까 실제로 백제 유민과 연합해서 웅진도독부를 철수시켜요, 신라가. 그리고 신라의 원래 수도였던 사비에다
소불위주라고 하는 주를 새롭게 설치해서 우리가 백제 유민을 신라가 통치해 주겠다. 근데 이 통치해 주겠다가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고 백제의 어떤 문화, 백제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신라가. 정리를 해보죠. 웅진도독부 철수, 그리고 사비에 뭐가 설치돼요? 소불위주라는 게 설치돼요. 이 소불위주는 그러니까 신라가 누구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백제를 통치하는 건데 당나라가 백제를 통치하는 웅진도독부보다 통치 방식, 통치의 어떤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겠어요? 유화적인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신라의 통치를 받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라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백제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신라가. 그러면 백제인들도 보면 저 중국 새끼들보다는 그래도 신라가 낫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 기록에서 보면 말이 안 통해. 얘는 말이 통해.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고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민족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보면 고대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쓰는 거죠. 중국어 하는 게 아니죠. 말은 이렇게 쓰는데 글자만 뭘로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어지 보면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돼 있죠. 맞지가 않는 거야, 말과 글이. 사비에 소불위주가 설치돼요. 소불위주는 신라가 백제를 유화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기구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과 연합도 좀 보죠. 고구려 유민과 연합한 거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금마저에서 펼쳐지고 있던 안승의 고구려 분동을 지원해서 신라가 보덕국을 건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덕국이라는 나라는 안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신라의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라와 가까운 저기서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 금마저라는 지역은 지금 전북 익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구려 부운동을 왜 전북 익산에서 하는지 이제 그 의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신라의 지원을 얻으려면 신라와 가까운 곳이 좋겠죠. 이해되셨나요? 안승의 보덕국 건국을 지원한다는 거죠.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걸 지원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 볼게요. 지금 자 보세요. 이 화살표 밑에 이게 적혀져 있죠. 그럼 순서대로 하려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불위주 설치와 보덕국 건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보덕국 건국이 몇 년이라고요?
674년. 마전 적성 전투가 몇 년이에요? 675년. 기벌포 전투가 675년. 아니 676년.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보덕국 건국이 먼저냐, 예를 들어서 매수용 전투가 먼저냐, 보덕국 건국이 먼저냐, 기벌포 전투가 먼저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나와요. 계림도 독보 설치가 먼저냐, 소부리주 설치가 먼저냐. 그러니까 요거는 보충란에다 정리해 놓고 요거를 흐름으로 연결하려면 요 사이에 들어가야죠. 요 개념은. 그리고 요 제목과 연결 잘 시켜 놓으시고, 나당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고구려 유민과 연합했던 사례. 뭐 설치? 소부리주 설치. 그다음에 뭐 건국? 보덕국 건국. 제가 저번 시간에 왕 업적 여러분들 하실 때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마이너 왕이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뭐 동천왕 이런 사람 있죠. 고구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국사를 보면 고구려 물어보잖아요. 그럼 맨날 답이 장수왕 거 물어보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이나. 근데 공무원은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물론 물어보지만 마이너 왕들도 물어보듯이 이 개념 속에서 소부리주 설치가 마이너 개념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소부리주 설치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무원 그 한국사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를 언제부터 배웠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셨거든요. 교과 편제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의 국사가 시작돼요. 그럼 국사를 몇 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봐요. 국사를 5학년 때 6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워요. 고1 때 배워요. 어떤 분들이 맨날 올려주시는 게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과라서 고1 때만 국사를 배웠어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긴 기간을 국사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어설프게 어디서 들어본 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나당 전쟁 이런 거는 들어본 말이거든요. 연도수를 물어보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나도 그렇지 전쟁했지 뭐 이 정도는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소부리주 설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개념이죠. 그거를 잘 포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큰 제목 한번 보시죠. 7세기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앞쪽 부분에서 7세기 대외항쟁을 하고 여수정쟁 여당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을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거기 여수전쟁서부터 신라의 삼국통일까지가 한 세트로 나와요. 알겠어요? 순서를 한 세트로 묻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학습 성취도가 일어나려면 그 강사와 수험생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학습 성취도를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믿죠? 이러면 이제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세트로 나온다고. 여수전쟁서부터 신라의 삼국통일 그 완성까지, 기벌포 전투까지 한 세트로 나오니까 그거를 매핑을 하실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7세기 대외항쟁 페이지가 따로 있고 신라의 삼국통일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제일 황당한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상관없어요. 가로 필기니까. 근데 7세기 대외항쟁이 밑에가 돼서 이걸 넘겨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나오면 그건 매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펼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상관없어요. 페이지가 달라도. 아세요? 그러니까 매핑 학습법이 뭔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좀 촘촘하게 글씨를 좀 좁혀서 이런 거는 한 세트로 나오니까 아예 한 페이지에다 그냥 담아버려도 상관없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